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라미입니다. 친구라면 기쁠 때 기뻐해주고 슬플 땐 슬퍼해주고 앞뒤가 아니라 옆에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 동기에게 감금하고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른 사건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대학 동기를 수개월 동안 가둔 채 폭행, 살해 협박, 고문, 돈 갈취 등의 정말 악한 행동을 해오다가 피해자가 겨우 탈출하여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죄질에 비해 판결은 형편없는 사건이기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 1월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 직장을 다니던 A씨가 퇴사를 하자 대학 동기인 B씨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수락을 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 문제로 B씨의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당하고 과한 요구나 폭행에도 A씨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B씨의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뒤 권력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 2월 B씨는 A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흉기인 장도리를 들고 다가왔고 A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70여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때부터 B씨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A씨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 650여만 원이 A씨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B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A씨는 한거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B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임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A씨에게 자신의 게임 계정으로 게임을 계속 시켰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11시간씩 B씨의 계정으로 게임을 강제로 했고 게임을 하다 지쳐서 졸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B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통화할 땐 항상 B씨가 옆에서 지켜봤고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끝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걱정돼 문자를 해도 B씨가 아들인 척 답변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 승인 내역으로 A씨를 다시 찾아내서 다시 집으로 끌고 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A씨는 꼼짝없이 집안에서 원치 않는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B씨는 A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는데 라이터와 담뱃불로 목 옆과 뒤, 팔뚝 안쪽을 지지는 가혹한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도리로 A씨의 양쪽 무릎 부위를 적게는 3대에서 최대 100대가량 반복적으로 때린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체액과 소변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참담한 감금 생활이 계속되다가 A씨는 지난해 2020년 10월 4일 새벽 4시쯤 B씨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날 A씨는 B씨의 무차별적인 장도리질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A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하면서 감금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몸에서 라이터나 담뱃불로 지졌던 치료조차 되지 않은 화상 자국 수십 곳을 발견했고 가장 상태가 심각한 곳은 장도리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때렸던 무릎이었습니다. 상처가 난 곳에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다 보니 고름이 가득 찼고 피부가 벗겨져 아물지 못하고 벗겨진 피부 안쪽 속살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 의료진은 괴사로 인해 절단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A씨는 괴사성 근막염과 농양, 연조직염, 개방창 등의 진단을 받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내
무릎 상처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7차례나 받고 지금은 화상치료와 심리치료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119 전화를 받은 뒤 A씨 부모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본 아들의 모습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던 아들은 심한 고문을 당한 사람의 몸이었고 화상 자국에 무릎 부위에 난 상처는 병원 의사도 고개를 돌렸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B씨는 특수강도와 강도, 특수중강금치상,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죄송하다,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선처를 베풀어준다면 친구와 친구 가족에게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말했고, B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모 측은 정작 B씨의 직접적 사과는 없었고 합의가 거절당하자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했다면 자칫 영구적인 장애를 얻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라고 말했음에도 5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잔인하고 악의적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라고 말하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A씨 부모는 법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A씨 부모는 재판부가 아들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봐주길 바랬지만 미처 보지 못한 듯하다 라고 말하며 이번 판결이 너무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A씨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 부모는 아들 목에 자이한 흉터가 있다, 감금된 채 끔찍한 폭행을 당한 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했다, B씨의 행위는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 아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악마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주고 싶다 라고 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의 죄질과 그에 대한 처벌의 결과가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씨의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